저는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보다가 한참 멈췄습니다.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짧게 살겠다. 매일 아침 도넛을 먹지만 아직 살아있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설탕이 독이라는 말에는 시안화물이 독이지 설탕은 독이 아니다 라고 받아쳤던 사람이고요. 다이어트 콜라를 하루 8캔씩 마신다는 것도 공개적으로 말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치즈버거를 고르겠다고도 했죠. 그런데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빵은 입에 대지 않고 스테이크와 계란만 먹는다고요. 탄수화물은 혈당을 확 올렸다가 다시 뚝 떨어뜨려서 에너지가 출렁인다고 했습니다. 반면 스테이크와 계란은 그 변동 없이 하루 종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엔 그래, 역시 탄수화물이 문제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될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탄수화물을 정말 완전히 끊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 끊어도 괜찮은 사람과 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요? 저도 한동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왜 우리 몸에 필요한지, 왜 무작정 끊는 게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머스크처럼 아침 식단을 바꾸는 게 누구에게나 맞는 방법인지 끝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먼저 통영부터 짚어볼게요. 요즘 탄수화물은 살찌는 것, 끊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꽤 넓게 퍼져 있습니다. 저탄고지, 키토 식단, 탄수화물 커팅 같은 말들이 일상적으로 쓰이죠. 이렇게 믿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즉 흰쌀밥, 흰빵, 도넛 같은 음식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걸 흔히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 몸은 인슐린을 왈칵 쏟아내고 그 인슐린이 혈당을 너무 빠르게 떨어뜨리면서 오히려 허기와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또 단 음식을 찾게 되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 체중과 대사 건강에 부담이 쌓이는 거죠. 여기까지는 자료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도 자료를 보다가 멈췄던 지점이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건 탄수화물 전체가 아니라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점입니다. 탄수화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흰쌀밥이나 설탕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것도 있고 통곡물 콩류 채소처럼 식이섬유와 함께 천천히 흡수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둘을 한 단어로 묶어서 탄수화물은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가장 흔한 오해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정확히 나누면 탄수화물은 보통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단순당, 전분, 식이섬유입니다. 단순당은 설탕, 과당처럼 분자 구조가 짧고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전분은 쌀, 밀, 감자 같은 곡류와 뿌리 채소에 들어있는데 정제 과정을 거치면 단순당과 비슷하게 빨리 흡수되지만 통곡물 형태 그대로면 흡수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이 거의 소화하지 못하는 탄수화물인데 오히려 이 소화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이걸 숫자로 표현한 게 혈당지수, GI입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라도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지수로 나타낸 건데요. 흰쌀밥이나 흰빵은 GI 지수가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고 현미밥이나 통곡물빵, 콩류는 GI 지수가 낮은 편으로 분류됩니다. 결국 탄수화물을 끊는다가 아니라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로 바꾼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저도 처음엔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얘기에 왜 자꾸 식이섬유 이야기가 나오는지. 식이섬유라고 하면 보통 채소나 과일을 떠올리지 탄수화물이라는 단어와는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식이섬유도 사실 탄수화물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단순당이든 전분이든 식이섬유든 전부 당이 길게 연결된 구조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다만 전분은 우리 몸의 소화효소가 그 연결을 끊어서 포도당으로 흡수하는데 식이섬유는 그 연결을 소화효소가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장까지 내려가는 거죠. 같은 탄수화물인데 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혹시 그럼 채소나 과일에도 탄수화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찾아봤습니다. 채소와 과일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다만 채소는 탄수화물 양 자체가 적고 그중 상당 부분이 식이섬유라서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적고 흡수가 느린 거죠. 과일은 조금 다릅니다. 식이섬유가 들어있긴 하지만 동시에 과당이라는 단순당 비중도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건강식이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생각과 과일은 단순당이니까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생각, 둘 다 어느 한쪽 면만 보고 내린 결론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아침에 사과 하나만 먹는 경우입니다. 사과는 식이섬유 덕분에 흰빵이나 도넛보다는 혈당이 완만하게 오릅니다. 그런데 단백질이나 지방이 거의 없다 보니 포만감이 길게 가지 않고 한두 시간 뒤면 다시 허기가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 끼니에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되는 본전도 못 찾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보면 단순당이 있는 과일이라도 단백질이나 지방을 같이 곁들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사과에 삶은 달걀을 곁들이거나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를 같이 먹는 식입니다. 이렇게 같이 먹으면 소화 속도가 늦춰지면서 혈당이 오르는 폭도 줄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갑니다. 결국 핵심은 이 음식에 탄수화물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무엇과 같이 먹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탄수화물이 정확히 뭘 하는 영양소인지부터 짚어볼게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쓰이는 연료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탄수화물은 휘발유 같은 존재입니다. 시동을 걸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연료라는 거죠. 단백질이나 지방도 에너지로 쓰일 수 있지만 그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탄수화물은 소화되자마자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거의 즉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특히 우리 뇌는 이 포도당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뇌가 하루 포도당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가져다 쓴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가 갑자기 뚝 끊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집중력과 사고력이라는 보고가 많습니다. 흔히 저탄고지를 시작하면 머리가 멍해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뇌가 쓸 연료가 줄어든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탄수화물은 단순히 에너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당장 쓰지 않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해 둡니다. 이건 비상연료 탱크 같은 개념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갑자기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 저장된 글리코겐을 꺼내 쓰는 거죠. 그런데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하면 이 저장 탱크가 금방 바닥나고 몸은 대신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탄수화물을 무리하게 줄였는데 오히려 근육이 빠지는 경우 이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면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과다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와 대사 부담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탄수화물 자체를 완전히 끊는 게 해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탄수화물을 갑자기 그리고 무리하게 끊었을 때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짚어볼게요. 첫째, 식이섬유 섭취가 함께 줄어듭니다. 통곡물, 콩류, 채소에는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있는데 탄수화물을 무조건 피하다 보면 이런 식품군 전체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장운동이 둔해지고 변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 기준 하루 식이섬유 권장량을 대략 25g 안팎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이 권장량을 채우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는 점도 짚어볼 부분입니다. 둘째, 에너지 대사가 지방과 케톤 중심으로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무기력감, 두통,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히 키토플루라고 불리는 증상인데 몸이 새로운 연료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과도기 반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량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이미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시기인데 여기에 탄수화물 부족으로 근육 단백질까지 에너지로 끌어다 쓰게 되면 근손실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넷째, 일부 여성의 경우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이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생리불순이나 컨디션 저하로 이어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서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자기 몸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위험한 습관 3가지만 짚어볼게요. 1. 아침 한 끼를 갑자기 완전히 무탄수로 바꾸는 것. 처음부터 극단적으로 끊으면 몸이 적응할 시간 없이 바로 부담을 받습니다. 2.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채소, 식이섬유까지 같이 줄이는 것. 정작 줄여야 할 건 정제 탄수화물인데 통곡물이나 채소까지 같이 멀리하면서 영양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3. 단백질 위주 식단으로 바꾸면서 물 섭취량은 그대로 두는 것.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수분과 노폐물 배출이 늘어나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컨디션 저하나 신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이나 특정 식이요법이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한계를 분명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식단은 특정 의학적 목적, 예를 들어 일부 뇌전증 환자 관리 등을 위해 의료진 감독 아래 설계된 식이요법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인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똑같이 따라하는 것과는 전제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결국 약이나 특정 식단이 맞는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는 균형을 찾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머스크처럼 아침에 단백질 위주로 먹는 방식이 누군가에겐 잘 맞을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고 점심 저녁에 충분한 탄수화물을 보충하는 사람이라면요. 하지만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하루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까지 같이 줄여버리면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영양학 연구에서 아침 식사의 단백질 비중을 높이면 하루 전체 혈당 변동성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연구들도 아침 한 끼에 대한 이야기이지 하루 종일 탄수화물을 끊으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정제 탄수화물을 무엇으로 바꿔야 혈당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요. 흰쌀밥은 현미밥, 비리, 보리, 퀴노아로 바꾸는 게 가장 흔하게 권장됩니다. 같은 밥이라도 식이섬유 함량이 몇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 속도 자체가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흰 빵이나 식빵류는 통밀빵, 호밀빵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다만 통밀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흰 밀가루가 대부분이고 색만 입힌 제품도 많아서 성분표에서 식이섬유 함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단 음료, 과일 주스는 물이나 무가당차로 바꾸는 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가 큰 방법으로 꼽힙니다. 액체 형태의 당분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서 흡수 속도가 가장 빠른 편에 속합니다. 감자튀김이나 으깬 감자 같은 가공된 형태는 구운 감자나 삶은 고구마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조리 방식 자체가 혈당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자주 드시는 시리얼류는 오트밀이나 통곡물 시리얼로 바꾸는 걸 추천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특히 설탕이 코팅된 시리얼은 겉보기엔 곡물이지만 실제로는 단순당에 가까운 흡수 속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도 한 가지 팁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완만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메뉴를 바꾸기 어려운 날에는 먹는 순서만 바꿔보는 것도 작은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방식의 핵심은 탄수화물을 빼는 것이 아니라 같은 탄수화물을 더 천천히 흡수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멈춰서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끊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귀리, 흰빵 대신 통밀빵,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차로 바꾸는 것. 이게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진짜 방법이고 탄수화물 자체를 식단에서 지워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체크해보세요. 아래 항목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다이어트를 위해 탄수화물을 갑자기 많이 줄였다. 평소보다 자주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다. 변비가 심해졌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든다. 식사 후에도 금방 허기가 진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하고 회복이 느리다.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졌다.
이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식단 방식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탄수화물은 끊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 몸과 특히 뇌가 가장 먼저 쓰는 연료입니다. 문제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일론 머스크의 식단 변화도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쁘다는 결론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 사례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무언가를 갑자기 끊으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다른 신호를 보내옵니다. 오늘 한 끼만이라도 탄수화물을 끊는 대신 바꾸는 쪽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똑같이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혈당이 거의 안 오르고 어떤 사람은 확 치솟는 이유, 즉 같은 음식, 다른 혈당 반응이 왜 생기는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